안녕하세요. 피겨묘 뮤지엄 W 부관장 김혜숙입니다. 강남구 평생학습 특화 사업을 꾸준히 참여한 뮤지엄에서 올해는 배움을 놀이처럼 즐길 수 있는 시간을 갖고자 강남 어른이 실내 놀이터를 운영하게 되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저희가 첫째 주부터 시작을 하면 물감, 커피, 점토, 사진 등으로 오감을 자극하는 놀이를 즐겨왔는데요. 오늘은 소리에 집중하면서 놀아볼까 합니다. 그래서 특별히 이렇게 스튜디오에서 나의 소리를 영상으로 기록하는 그런 특별한 시간을 가지려고 해요. 자신이 좋아하는 음악을 자신만의 목소리로 이렇게 기록을 한다라는 거는 조금 쑥스러울 수는 있지만 굉장히 특별한 경험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저희와 특별한 인연이 있어서 오프닝 음악으로 틀어드렸어요. 우리 블루차님을 모시고 즐거운 음악 이야기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지금 래퍼로 활동하고 음악 감독으로도 활동하고 있는 블루찬이라고 하고요. 원래 이전에 작년하고 재작년 저희가 이제 같이 랩을 통해서 네. 재밌는 것들을 많이 했었는데 올해는 또 이렇게 좋은 자리에 또 뵙게 돼가지고 되게 기쁘고 오늘 재밌게 한번 진행해봤으면 좋겠습니다. 네, 잘 부탁드립니다. 네. 음악 이야기는 우리 블루차님께서 좀 많이 이야기를 진행을 해주실 거예요. 네. 저희가 불과 1년 만에 이렇게 다시 뵙는데 그쵸. 작년에 저희가 음악 랩을 준비하면서 피땀 눈물로 만든 뮤직비디오가 있었습니다. 궁금하신 분들은 저희 피겨뮤지엄 W 유튜브 채널을 구독, 좋아요 하시면서 검색해서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때 이렇게 박제해서 녹화를 해놓은 게 참 잘했다는 생각이 들어요. 나를 드러내고 지극히 개인적인 이야기일 수는 있지만 이렇게 한다는 게 부담스럽지만 또 새로운 경험이지 않을까. 그래서 한 분 한 분씩 모시고 우리가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시작과 어울리는 곡을 가장 먼저 들어보고 오겠습니다. 이 곡을 소개해주는 홍혜진님을 모셔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직접 자기소개도 부탁드릴게요. 네. 반갑습니다. 저는 강남구에 살고 있는 홍혜진이라고 합니다. 저는 주부로 한 10년 정도 있었는데 그러고 나니까 이제 제가 또 새로운 인생을 찾고 싶다는 생각이 들어서 우연히 강남구의 그 공지사항으로 떴던 어른이 놀이터에 대해서 알게 됐고 거기서 내가 좋아하는 것들이 이런 것도 있었지라는 생각이 들어서 미술이나 음악 이런 것들도 참여하게 됐고 이후에는 이 음악을 통해서 저도 좀 힘을 얻고 그리고 제가 앞으로 이제 50을 바라보는 나이에 있어서 좀 제 인생을 다시 한번 만들어보는 시간을 갖고 싶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렇게 활동들을 참여하게 됐습니다. 네. 지금 저희가 5주차죠? 네. 5주차 동안 한 주도 빠짐없이 일찍 오셔서 활동을 잘 하고 계십니다. 이 음악을 선곡한 이유가 좀 궁금해요. 한번 들어보도록 할까요?
제가 아침에 애들이랑 식구들 다 보내고 나면 되게 썰렁하거든요. 그때 커피 한 잔 내리고 우연히 라디오를 들었는데 이 음악이 나오는데 왈츠였더라고요. 이 왈츠를 들으면서 아, 나도 이제 앞으로 50을 준비하는 데 있어서 뭔가 힘을 얻을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동기부여가 이 음악을 통해서 많이 됐고 그래서 가끔씩 약간 우울하거나 날씨가 이렇게 어두침침할 때 한 번씩 들어보면은 또 다시 힘이 나서 또 하루를 아니면 이번 주를 한번 힘차게 시작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여러분도 이 음악을 듣고 새로운 시작, 앞으로의 하루하루가 즐거운 시간들이 됐으면 해서 추천드렸습니다. 네. 참 시작이란 말은 설레이기도 하고 긴장감을 좀 주는 그런 단어인 것 같아요. 근데 특히 하루의 시작은 매우 중요하잖아요. 아, 그렇죠. 네. 그런데 이 음악은 그 하루의 시작을 좀 기분 좋게 만드는 힘이 느껴지는 곡인 것 같습니다. 네, 항상 이렇게 음악 같은 게 보면은 사람 기분 따라서 어쩔 때는 뭐 이제 그 감정들을 뭐 극대화시키기도 하고 아니면은 내가 지금 신나고 싶을 때 뭐 신나는 음악을 들으면 좀 신나는 기분을 갖기도 하고 여러 가지를 갖고 있잖아요.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에도 그 에즈라 아브람이 곡을 이제 이렇게 선곡해 주셨는데 이 곡 같은 경우에는 이제 왈츠를 띄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평소에 듣는 이제 가요나 여러 음악들은 보통 대부분 4박자로 이루어져 있어요. 그래서 쿵짝 쿵짝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데 왈츠 같은 경우에는 지금 잠깐 아까 들어보시면 알겠지만 3박자예요. 박자가 달라서 이렇게 쿵짝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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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네요. 쿵짝짝 이런 느낌이거든요. 그래서 좀 이렇게 경쾌한 느낌을 많이 줄 수도 있고 좀 이렇게 어딘가 소풍 가는 느낌처럼 네, 그런 느낌들을 많이 줄 수 있는 그런 것들을 갖고 있고요. 그리고 이 에스 아브라미 같은 경우에 조금 소개를 해드리면은 바이올리니스트이면서 이렇게 좀 많이 유명해지게 된 계기가 요즘 이제 뭐 젊은 친구들이나 어린 친구들이 많이 쓰는 뭐 틱톡이나 여러 가지 뭐 인스타나 이런 그 소셜 미디어들 통해서 이렇게 뭐 굉장히 스트라디바리우스 같은 굉장히 비싼 바이올린하고 뭐 이제 연습용 바이올린하고 뭐 소리가 어떻게 차이 나는지 뭐 그런 걸 들려준다거나 이런 컨텐츠들을 많이 활용해가지고 이렇게 유명해진 인플루언서로 알려져 있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본인 개인 앨범들도 많이 발매를 하고 있고 그래서 그 나머지 곡들이나 이런 이제 에즈 아브라미의 특별한 활동들을 보시면은 아마 그 뮤지션을 더 재밌게 볼 수 있지 않을까 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게요. 네. 그래서 이 음악도 들으면서 다른 곡도 궁금했어요. 근데 이게 바이올리니스트인데 곡은 다 또 연주가 피아노여가지고 네. 근데 곡을 직접 이렇게 작곡을 하고 한 걸 맞아요. 보고 되게 좀 기분이 굉장히 좀 좋아지는 곡들이 좀 네. 많더라고요. 저는 이 음악을 들으면서는 걸음걸이가 일단은 달라진 것 같아요. 그리고 손에 일단 깍지를 끼고 뒤로 가서 이렇게 이렇게. 쿵짝짝 쿵짝짝 한번 해볼까요? 쿵짝짝 쿵짝짝 그렇죠. 보통 이렇게 가는 네네. 그런 느낌이 좀 나더라고요. 약간 그래서 무슨 어떤 애니메이션이나 맞아요, 이런 데서 맞아요. 네, 약간 느껴지는 지브리? 그런 느낌이 좀 비슷하게 그렇죠. 났더라고요. 근데 이거를 저희가 이제 곡을 좀 선곡해 달라고 했을 때 네. 혜진님께서 이거를 행복의 기운이 몽글몽글 솟아나는 것 같다라는 표현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이 몽글몽글이라고 하는 표현이 네네. 되게 재밌었거든요. 맞아요. 그때 이 몽글몽글 이런 단어를 선택하고 하신 걸 보면 네. 좀만 일찍 알았더라면 그쵸. 내 가사를 직접 쓰지 않았을까 라임에 맞춰서 그죠? 아니야, 애들 동화책 맨날 읽어주다 보니까 단어들이 다 약간 동화틱, 그리고 약간 이런 감정이 실린 단어들이 좀 많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특히 이번 노래를 들을 때. 그래서 좋았습니다. 그런 오히려 네. 그런 단어들을 이제 많이 사용하다 보면은 좀 더 이렇게 생동감이 있다고 해야 될까? 그러니까 그림이 그려지는 그런 네네. 단어들을 많이 사용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만약에 또 기회가 된다면은 감사합니다. 저희가 그러면 이제 아이들한테 동화책을 읽어주실 때도 랩으로 뭔가 좋네요. 리드미컬하게 더 할 수가 있게 되죠. 되게 따뜻한 엄마라는 네, 느낌이 감사합니다. 확 들었습니다. 네, 혹시 혜진님은 이 곡을 추천해주고 싶은 분이라든지 아니면 같이 좀 듣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도 계실까요? 같이 저희 아빠가 아침에 이제 혼자서 이제 본인의 생활을 시작하시는데 그 아침에 같이 있진 못하지만 응원의 기운에 엄마가 최근 한 2년 전에 돌아가셨거든요. 그래서 좀 그런 마음들이 어떡해요. 있었으면 좋겠어요. 제가 사실은 이 곡을 듣고 이렇게 이제 본인의 플레이리스트이기는 하지만 거기에는 많은 이야기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본인들이 선택한 단어에도
곡을 선택한 거 못지않게 쓰는 단어들이 다 자기의 이야기를 담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이걸 시키면 또 눈물이 날 수도 있지만 이왕 이렇게 저희가 녹화를 하는 만큼 이 음악을 같이 듣는 아버지께 영상 편지를 잠깐 남겨보시는 것도 어떨까 생각이 들어요. 이거는 카메라 보시면서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쪽 한번 카메라 보시고. 보시면서. 사랑하는 아빠, 엄마가 간지 2년밖에 안 됐는데 아직도 매주 엄마한테 가는 게 마음이 아프고 다음 주가 엄마 기일인데 이제는 아빠가 이제 자기 삶에서 조금 더 기운을 차렸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우리가 옆에 있긴 하지만 그래도 엄마만큼은 아니라고 생각이 들고 그래도 우리가 아빠 많이 응원하니까 앞으로 아빠의 남은 시간들이 좀 더 힘이 났으면 좋겠고 이 노래를 통해서 가족들이 아빠를 많이 응원하고 있다는 거 그리고 아빠가 이제 아직 80도 안 됐으니까 앞으로 10년, 15년 더 건강하게 사시리라고 우리는 믿고 있습니다. 아빠 늘 행복하시고 제가 자주 더 갈게요 애들이랑. 아빠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아버지는 혹시 어디 계세요? 집 저랑 차로 5분 거리예요. 너무 가깝네요. 네, 아빠가 그러면 불러드렸어요. 네. 그러면 네. 아빠랑 브런치를 함께하면 이 네. 음악을 좋습니다. 들으시고 또 이 영상 메시지를 또 기록 삼아 네. 추억 삼아 이렇게 보시고 알겠습니다. 네. 생활의 활기를 네. 찾으시면 너무 좋을 이 것 같아요. 영상이 감사합니다. 이제 올라오고 나면은 바로 이제 만나실 때 네. 보여드리면서 이렇게 민망해. 아니면은 알려주신 다음에 이거 네. 헤어지고 나서 몰래 보라고. 네네. 네. 아 좋네요. 그거 맞아요. 몰래 준비한 선물처럼 링크를 그냥 보내는 걸로. 그러면 네. 장담컨대 아빠는 계속 돌려보기를 그쵸. 할 겁니다. 아마 중간- 조회수가 계속 올라갈 거예요. 아빠요. 그렇죠. 감사합니다. 저희는 계속 스킵하더라도 우리 딸 네. 혜진이의 모습 이렇게 아빠한테 보내는 이 편지 따뜻하게 잘 네. 보시리라 생각됩니다. 감사합니다. 좋은 기회 만들어 주셔서. 네, 그럼 우리 홍혜진님과 네. 우리 아버님 이렇게 또 행복한 그리고 활기찬 네. 늘 아침 새로운 아침을 응원하면서 네.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초여름 긴 낮을 보내고 터벅터벅 집으로 오는 밤 진분홍 찔레꽃만 발한 어느 집 담장 아래 그쯤 바람결에 춤추는 그림자 발끝으로 잡아보려 하다 내가 너무 싱겁다 싶어서 슬쩍 웃고 마저 길을 걷네 이 세상은 수많은 것들로 가득 차 넘실거리는데 한 움큼 넘치는 내 맘도 무겁고 참 버겁고 그래 내가 사는 동쪽 끝 밝은 밤
서성이던 바람 커튼 밀고 들어오려 하네. 반짝이고 아름다운 것들 여지없이 시들고 사라져. 한움큼 비워진 내 맘에도 서늘한 바람이 맴돌아. 능소와 피면 여름이라 했나. 타는 계절 목마르지 않길. 얼음꽃 시려 아려 오면 문득 이 밤도 그리워지려나. 초여름 찔레꽃 피는 밤 자, 어른이 실내 놀이터에 플레이리스트엔 정말 다양한 곡들이 있었는데요. 지금 계절과 어울리는 곡이 아닐까 합니다. 정미라의 초여름이었습니다. 이 곡을 소개를 직접 해주실 건데요. 본인 소개와 함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정유진이고요. 지금 이 곡은 제가 가장 좋아하는 계절을 노래한 곡이고 우연히 알게 된 싱어송라이터인데요. 가사가 너무 좋아가지고 좋아하게 된 노래입니다. 이 곡은 유진님의 플레이리스트의 몇 번째 곡이라고 소개할 수 있을까요? 거의 알게 된 후부터는 계절 상관없이 들어요. 어, 겨울에도 듣고. 그럼 늘 초여름인 네. 기분이겠네요. 네. 이 곡을 다시 한번 오늘의 날씨하고 좀 비교해서 네. 새롭게 좀 소개를 부탁을 드려도 될까요? 네. 제가 저희 요 모임에 올 때마다 항상 흐렸었거든요. 근데 오늘 너무 맑아가지고 제가 노래 선정은 되게 잘했나? 네. 그래서 지금 계절하고도 맞고 일단 기다리는 설렘이 있잖아요. 네. 이 봄이 조금 약간 짜증나는 날씨이기도 하지만 이렇게 기복이 심해가지고 근데 곧 또 이런 약간 나른하면서도 푸릇푸릇함이 좀 진해지고 거기에 약간 화사한 능소화도 피는 계절이 기다리고 있으니까 조금 더 이 남은 봄을 좀 즐겼으면 좋겠습니다. 맞아요. 이 곡은 되게 편안해지는다는 느낌이 좀 들었거든요. 맞아요. 네. 그래서 근데 이 정미라라는 아티스트가 조금 생소했어요. 낯설었어요. 네. 그래서인지 이 곡이 더 초여름이라고 하는 제목이랑 더 잘 어울린다라는 느낌이 좀 들더라고요. 네, 이 정미라라는 아티스트는 이제 본인 본명에서 따온 이제 정미라인데 그 이름을 가지고 정미라라는 이름으로 활동하고 있는 아티스트고요. 이제 그 말씀하신 것처럼 되게 편안한 음악이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포크 음악을 하고 있는 아티스트예요. 그래서 포크 음악 하면은 우리가 이제 좀 예전 기억을 떠올리면은 기타 치면서 노래하면서 이렇게 되게 뭐 주로 이제 캠프 이런 데서 많이 불리면서 되게 이렇게 익숙하면서 친근한 음악들이잖아요. 그래서 좀 편안하게 들을 수 있고 그렇게 즐길 수 있는 음악들이고 이 앨범 같은 경우에는 2020년에 그 한국 대중음악상에서 올해의 음반을 수상했던 네, 수상 음반이고요. 너무 늦게 알았네요. 네, 그러니까 2020년도에 이제 그 수상했던 올해 음반의 그 아마 마지막 트랙일 거예요. 이게 그래서 거기 트랙으로 수록돼 있는 10번 트랙 초여름이라는 곡이고요. 들으면은 이제 딱 그림이 이렇게 되게 그려진다 그래야 되나요? 좀 어떤 좀 시골길 같은 네, 그렇죠. 이렇게 화사한 시골길에 햇빛 좋은 그런 시골길에 이렇게 거니는 좀 풍경이 많이 그려지는데 저도 이제 보다 보면 포크송이 그런 매력들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주로 이제 이렇게 좀 빽빽한 도시보다는 도심의 느낌보다는 좀 자연에서 뭔가 걷고 노니는
그런 이제 감정이나 그런 이제 색채들을 보여주고 있어서 그게 잘 담겨 있는 그런 재밌는 곡인 것 같아요. 네. 이 곡을 이제 저희가 밴드에 곡을 소개하면서 글을 써주셨어요. 네, 혹시 그 맞아요. 글을 기억하시나요? 당연하죠. 네. 한번 그거를 이야기해 주시면. 아, 네. 제가 어쨌든 서울에서 태어난 상황이 아니라서, 그러니까 시골이 생각나고 하시는 것처럼 다소 시골스러운 데서 이렇게 나고 자랐던 거라서 약간 이제 20대 후반에 서울 올라왔을 때 나름 이제 열심히 살았지만 그래도 뭔가 그 태어나서 자랐던 그 풍경에 대한 게 있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럼 약간 향수도 느껴지는. 그쵸. 그러니까 뭐 그리워하는 향수병은 아니었지만 이 가수의 모든 트랙이 다 이런 노래들이 좀 있어요. 그렇죠. 본인의 경험, 뭐 4호선 얘기도 있고 제가 또 잠깐 4호선 탔었지만 그래서 그냥 이렇게 어느 날 그냥 이렇게 뭔가 힘든 날도 있었을 거 아니야. 이제 그거조차도 조금 무시하고 또 하루를 살아갈 때 이거를 딱 듣고 퇴근을 하는데 너무 좋았어요. 그러니까 뭔가 기분이 다운되는 게 아니라 다운돼서 듣는다기보다는 뭔가 딱 가미된 느낌? 그래서 이 가수 이제 잘 설명해 주셨어요. 근데 저는 이제 그렇게 길게는 설명 못 드렸지만 이 가수가 약간 제가 알기로 한예종 미술 전공. 네, 미술 전공. 그래서 가사들을 직접 다 쓰시잖아요. 그래서 그런지 되게 묘사가 많이 되게 있어요. 조형학과로 저는 기억을 하고 네, 있는데. 조형예술학과. 근데 이제 그 소개해준 글귀가 제가 기억이 나는 게 네. 계절을 공간감 있게 맞아요. 그려냈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이 곡도 굉장히 이 정미라라고 하는 이 싱어송라이터가 전공이 조형이어서 그런지 이걸 되게 입체적으로 맞아요. 표현했다. 근데 그 표현을 본인도 또 공간감 있게 곡을 녹여냈다. 이렇게 표현하는 걸 보고 혹시 유진님의 공간과 관련되어 있는 공부를 또 혹시 하셨나요? 사실 제 직업은 갑자기 직업을 커밍 다 소개를 못했었는데 저는 건축사고요. 오. 네, 건축을 오랫동안 해왔어서 네. 그게 더 표현이 좀 그러니까 근데 그게 뭐 제가 직업이라서 그렇기보다는 그냥 그렇게 그냥 느껴졌던 노래. 참 신기한 것 같아요. 이렇게 단어 맞아요. 하나하나를 선택을 할 때 본인의 이야기가 이렇게 어딘가에는 묻어나 있다라는 게 참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제가 아까 조금 첨언을 하자면은 그 건축을 할 때도 이렇게 공간 설계를 하거나 그런 부분들 있잖아요. 이제 이 정미라는 아티스트도 뭐 조형 예술에서부터 시작해서 맞아요. 그런 부분들 보여주는데 저도 이제 가사를 쓰고 음악을 하는 입장에서 보면 그런 부분들이 있어요. 내가 이거를 이 곡이나 이 가사를 들었을 때 그게 그 사람들의 눈앞에 그대로 펼쳐질 수 있게 네, 그렇게 많이 해요. 그러니까 저도 스스로가 이 가사를 쓰면서 내가 이 가사를 부르거나 할 때 그 풍경이 앞에 보이게 그런 맞아요. 식으로 네. 표현을 많이 하거든요. 근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아무래도 저도 전공이 미술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미술을 전공한 분들이 대체적으로 좀 이렇게 많이 있어요. 네, 음악을 하시는 맞아요. 분들 중에서 아실지 모르겠지만 이제 저는 랩 음악을 하다 보니까 그 빈지노라는 아티스트가 네, 조속가 출신이에요. 네, 서울대 조속가 출신이거든요. 그래서 뭐 아시다시피 이제 뭐 다이내믹 듀오의 개코님도 네 미술이 전공이고 네 그래서 많은 걸 알아요. 네 그러니까 그래서 저희도 이제 뭐 랩 가사나 노래 가사를 쓸 때도 좀 그림 그리듯이 이렇게 좀 풀어나가는 부분들이 있는데 아마 그게 뭐 조형이나 건축이나 이런 부분하고 되게 비슷하게 잘 맞아 떨어지면서 그 곡을 들으실 때 더 이렇게 그림들이 네 펼쳐졌을 거예요 아마. 네. 함께 들으면 이 곡이랑 좀 잘 어울리는 분이 함께 좀 그려지는 분이 계신가요, 혹시? 사실 뭔가 사람에 대한 그림보다는 저는 이제 뭐 공간감이라고 얘기한 게 뭔가 나를 중심으로 어떤 모든 게 완벽한 것 같은 느낌? 거기에 음악 저는 사실 인간이 발명한 최고 중에 하나가 음악이라고 생각하거든요. 뭐 건축이나 뭐 이게 뭐 대단한 어떤 큰 게 대단한 게 아니라 음악이 가장 좋은 인간이 나약한 인간이 만든 것 중 가장 최고라고 생각하는데 그런 부분에서 이 음악을 선택한 게 뭐 특별하게 어떤 나에 관계된 사람이 그리기보다는 그냥 그 순간 뭔가 다 완벽해지는 느낌?
그래서 그럼 누구나 하고 공유하고 그럼요. 싶다. 네네. 그러니까 이 아티스트의 노래는 다 그런 느낌이에요. 좀 길게 얘기를 하면 이분은 항상 이제 초여름에 콘서트를 해요. 그래서 6월에 너무 잘 어울리네요. 네네. 콘서트장에 가면 그 작은 소극장에서 하는데 본인이 그 콘서트를 준비하면서 뭐 그리거나 뭐 했던 것들을 같이 전시를 그 하구나. 그 콘서트조차도 제가 건축을 하는 건축가 입장에서 봤을 때 너무 그냥 소소한데 너무 완벽했어요. 갤러리, 본인의, 그쵸. 갤러리가 거기에 되는 뭐 거죠. 정말 약간 아티스트 같은 느낌이 뭐 포크송 하면 약간 좀 조개 껍질 촌스럽다, 붓고 이것만 뭐 이런 찍는데. 이게 뭐 나쁜 의미가 그럴 것 같은데 그래서 저는 그 노래 장르나 어떤 노래 자체 하나를 좋아하기보다는 그 아티스트의 모든 게 좋아서 가기도 하고요. 그러면 그 정미라님께 네. 영상 편지 한번 부탁드립니다. 혹시라도 보실 수 있으니까. 미라야. 저랑 동갑이더라고요. 아 정말요? 네. 음. 나이까지 오픈하게 됐네요. 그 가끔 그 아티스트는 얘기를 해야 돼요. 네네네. 가끔 라방에서도 대화하고 콘서트장에서 오. 사진도 찍고 주책 맞게 열혈 팬이시네요. 네 같은 그렇구나. 네 그런데도 너무 그 자체가 좋아서 이렇게 좋아하는데 갑자기 말을 놔서 미안하고 같은 어떤 열심히 하고 싶은 일을 하는 어떤 동시대를 살아가는 친구로서 항상 응원하고 그 앨범 하나하나 준비할 때 과정도 제가 내가 노출돼서 봤는데 굉장히 열심히 어떤 그 직관이나 감정으로 하기보다 또 많은 노력이나 약간 구조적으로 가사를 쓰더라고요. 이렇게 하나의 음반을 하나의 곡이 아니라 그런 모습들도 너무 보기 좋으니까 앞으로 그 어떤 본인의 심상을 항상 믿고 좋은 음악을 들려줬으면 좋겠어. 네. 네. 말을 너무 그러게요. 네. 깜짝 놀랐어요. 네. 진짜 이거 안 친구인지. 보기를. 듣다가 조금 이제 생각이 난 건데 음악을 이제 굉장히 최고라고 이렇게 칭했잖아요. 네, 네, 근데 저는 그 부분에 있어서 저도 이제 그 말씀하시는 거 보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저도 이제 앨범이나 이런 것들을 만들 때 좀 더 저 서사적인 그런 걸 네, 좋아하거든요. 맞아요. 근데 그런 것들을 잘 만들면 분명히 알아주는 팬들이 있구나 라는 생각이 들면서 저도 저런 열혈 팬이 있으면 진짜 힘이 많이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면서 모르세요? 열혈 팬들 그쵸. 여기 엄청 많이 오셨어요. 근데 그 얘기를 하고 싶었어요. 그러니까 음악이라는 게 최고라고 느끼는 부분들이 뭐냐면 실제로 이제 건축이나 뭐 어떤 미술이나 여러 가지들은 이제 물질이 놓여져 있잖아요. 근데 사실 음악이라는 거는 무형이에요. 네. 그래서 각각마다 느끼고 있는 그 질감이나 어떤 그 펼쳐지는 그림이나 그것들이 사실은 개개인이 다 달라요. 네. 그래서 더 뭔가 신비롭게 느낄 수도 있고, 네. 사람마다 그래서 오히려 그거를 조금 별거 아니게 느낄 수도 있지만 반대로 그 말씀하신 것처럼 음악은 다른 것보다 너무 특별해라고 느낄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저도 이제 그 매력에 반한 사람 중에 네. 하나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얘기하신 것 같아서 저도 이제 음악하는 입장에서 네, 기분이 너무 좋죠. 그래서 음악은 그럴 수가 있어요. 작은 공간을 채울 수도 있고 정말 대자연을 채울 수도 있고 네, 너무 그 크기가 정해져 있질 않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그 매력을 느끼고 계신 것 같아서 네, 저도 보면서 되게 재밌는 이야기다라고 느껴졌어요. 네. 네. 재밌는 음악과 또 좋은 아티스트를 소개해준 정유진님과는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은 말씀, 좋은 곡 소개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원의 사랑
그대는 사랑 목련화야 그대처럼 순결하게 그대처럼 강인하게 오늘 떠나일다 영원히 아름답게 살아가리 오래 사랑 목련화야 그대는 사랑 목련화야 오늘도 내일도 영원히 아름답게 살아가리라 오늘도 내일도 영원히 나가리 그 살아가리 오래 사랑 목련화야 그대는 사랑 목련화야 오늘도 내일도 영원히 나가리 그 살아가리라 저희가 매주 화요일마다 이렇게 만나는데요. 화요일마다 정말 날이 굳었었어요. 날씨가 사람의 기분을 좌우하기도 하잖아요. 근데 지난 4월을 떠올리며 함께 목련화를 감상해 보았습니다. 이 곡을 선곡해 주신 오은영님을 모시고 이야기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본인 소개와 함께 이 곡을 소개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저는 서초동에서 지금 고등학교 2학년 아이를 남자아이를 케어하고 있는 주부고요. 그 아이를 매일 아침에 학교 등교시키면서 등교 전쟁에 이제 고등학교 들어가서 좀 제가 스트레스도 많이 받고 힘든데 어느 날 문득 이제 그 서초 안내하는 이제 그런 내용을 보면서 여러 가지 놀이터라는 말이 끌렸어요. 저도 뭔가 이 기분을 가서 이렇게 스트레스도 풀고 내가 좋아하는 게 뭐지? 여기 여러 가지 놀이를 매일매일 플랜을 다르게 하는데 내가 뭘 좋아하는지를 정작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와서 나도 한번 내가 좋아하는 걸 찾아보기도 하고 또 그 에너지를 얻어서 아이들과 또 즐겁게 보내고 싶은 마음에 우선 여기를 와서 이제 또 이런 시간을 소중한 시간을 갖게 됐어요. 근데 부원장님께서 이제 노래를 추천하라고 하셨는데 저는 진짜 좋아하는 노래도 많지만 그냥 첫 번째로 딱 떠오른 게 이 목련화라는 곡이에요. 솔직히 여러분들은 너무 오래되고 학창 시절에 들었던 곡이라 기억이 너무 안 나겠지만 저는 그냥 봄마다 때하고도 전혀 지금 맞진 않지만 목련꽃을 보면 그냥 입에서 자동으로 오 내 사랑 목련화야 이게 나오면 그냥 제 마음이 그 순간 저는 너무 사랑스러운 사람이 되고 또 내가 만날 사람이 갑자기 또 너무 더 사랑스러워지는 그런 기운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뭔가 이 노래를 내가 거리를 걸어가면서 듣기보도 이제 하지만 내가 스스로 부르면 뭔가 내 가슴이 이렇게 충만해서 다른 사람을 만나도 난 할 수 있고 또 내가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는 거고 나는 또 행복하고 사랑스러운 사람이고 하면서 뭔가 충만된 기운으로 하루를 보낼 수 있기 때문에 이 노래들을 좀 많이들 들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에 추천했어요. 네. 이 곡 말고 선생님의 노래를 들어보고 싶다. 왜 짧게 노래는 못해요. 짧게 부르셨는데도 너무 그 선생님 부르신 목련화도 느낌이 너무 좋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이 곡을 이제 밴드에 소개를 해주실 때는 어느 특정 기간이 있었어요. 네, 이 노래를 제가 이렇게 추천한 이유가 또 첫 번째로는 이게 너무 가슴에 이 목련꽃이 환상적으로 제 마음에 쏙 들어가 있어요. 그냥 가슴 속에 목련꽃이 제 마음 속에는 항상 만발해 있는 기분이에요. 그러니까 처음 신혼 생활을 이제 조촐하게 시작하는 데
그런데 거기에 목련 꽃밭이 너무 그 목련 나무가 꿈속에서 보는 것처럼 너무 그거를 위에서 내려다보는 너무 환상적인 거예요. 근데 그걸 보는 순간 정말 이 노래를 좋아하지도 않았고 불러본 적이 없는데 진짜 처음 소절에 오 내 사랑 목련화야 그걸 부르면서 아, 내 신혼생활이 너무 행복해지고 저 꽃송이 수만큼 내가 사랑을 받고 있고 내 앞으로의 미래가 저렇게 아름답게 펼쳐질 것 같이 그냥 너무 행복한 기분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목련을 보면 그 추억에 제 마음이 항상 행복하니까 이 기운을 전하고 싶은 거죠. 그러니까 지금도 어떤 때는 나이가 이제 50이 넘으니까 권태기라고 할까? 어떤 때는 신랑하고도 말할 때 말이 이쁘게 안 나와요. 근데 좀 항상 예쁘게 말하고 싶어요. 근데 어떤 때는 퉁명스럽게 아니야 이러고 또 화났다는 사인을 존댓말로 아니에요 이렇게 표현을 해버리게 되더라고요. 확실한 그게 확실한 너무 부정이죠. 정확한 사인인데 그래도 아이들한테도 항상 이 꽃말처럼 노래 가사처럼 우아하게 말하고 싶고 정말 너무 사랑하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 노래를 너무너무 새기게 되는 거예요. 언제고 수시로 오 내 사랑 하는 순간 너무 모든 게 바뀌어요. 마음이나 생각이나 이 마음 자세가. 자, 인생의 봄을 그 결혼이라고 하셨고 그 네, 시기를 맞아요. 신혼으로 이렇게 잡으셨어요. 그래서 궁금한 건 여전히 지금도 인생의 봄인지. 아, 봄 지금도 너무 행복해요, 솔직히. 근데 봄이라는 거는 제가 끊기 나름인 것 같아요. 지금 이렇게 여러분들을 만나서 시작하는 것도 처음 스타트. 그러니까 목련은 저한테는 봄꽃이지만 모든 거에 스타트의 의미도 가지고 있어요. 어떤 일을 할 때도 이 노래 가사처럼 이렇게 굳건하게 하려고 노력하고 뭔가 이 노래를 들으면서 또 이렇게 만남을 가지면서 이것도 시작이에요. 이것도 봄이에요. 우리의 첫 스타트는 모두 봄에서 시작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인생의 시작도 나는 이 신혼이 봄이었어요. 그러니까 모든 걸 이제 내 스스로 이제 신랑과 단둘이 시작한다는 그 의미가 아 이게 목련꽃이 처음 봄 하면 개나리도 있고 뭐 진달래도 있지만 저한테는 목련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모든 시작은 봄이다. 그런 느낌, 목련꽃 같이. 그래서 끊어서 아이들과의 이 고등학교 시작도 또 봄이다. 이제 시작이다. 스타트다. 어떤 일을 할 때도 봄이다. 시작이다. 목련꽃 같은 마음으로 새기고 시작하고. 그러니까 노래가 막 좋고 이렇다기보다는 저의 추억과 이런 모든 이야기가. 나의 이야기들 그거를 잃고 싶지 않고 또 힘들 때마다 기억하고 그렇게 예쁘게 살고 싶고 아름답게 뭔가를 간직하면서 옛날에는 진짜 신혼 때는 너무 순진했거든요. 근데 지금은 순진하다기보다 나이 들어도 늙어도 순수하게 계속 이렇게 깨끗하게 아름답게 살고 싶은 마음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 노래를 언제고 놓칠 수가 없이 솔직히 정말 저 노래 뭐지? 너무 올드하다 할 수 있는데 저한테는 너무 소중한 곡이더라고요. 그 소중함이 선생님 말씀하신 거에 다 느껴져요. 네. 네, 충분히 느껴지는데 혹시 여러분들의 계절은 지금 어느 쯤인지가 좀 궁금합니다. 댓글로 남겨주세요. 네, 보면은 이제 그 목련화라는 거는 이제 꽃말로는 이제 뭐 숭고한 정신, 고귀함, 우애 뭐 이런 것들을 띠고 있는데 그 말씀하시는 중에서도 그런 것들이 굉장히 이렇게 많이 느껴지는 이야기들이고 그 음악이라는 거는 제가 이제 보면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아는 것들 중에 보면은 소리랑 향기 두 가지가 기억을 담고 있는 것 중에 가장 큰 거거든요. 그래서 그 음악을 계속 이렇게 떠올리셨을 때 아마 그때 시기가 네. 계속적으로 떠오를 거예요. 그러니까 네, 자꾸 네. 매칭되면서 사람들마다 여기 이제 계신 분들도 마찬가지지만 다 자기만의 그런 음악이 있어요. 어떤 네. 음악을 들었을 때 순간 그냥 파노라마처럼 그때가 펼쳐지는 음악들이 맞아요. 있어요, 보통. 그거예요. 근데 그게 이제 이 목련화라는 곡에 굉장히 크게 갖고 계시다 보니까 항상 들으시면서 그 말씀하신 대로 그 신혼 시절에 예. 그 목련화 펴 있던 그 풍경이 이 음악이 플레이되면 자동으로 예, 맞아요. 그냥 이렇게 펼쳐지는 거죠. 네.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 곡을 들을 때마다 그때로 돌아갈 수 있고, 예, 네, 그 감정을 느낄 수 있기 때문에, 네. 네, 그래서 음악이라는 게 이런 부분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 같아요. 사람들이 이제 내가 만약에 어떤 그 시절을 떠올리고 싶을 때나 아니면은 그 기억을 다시 상기시키고 싶을 때, 그럴 때 이제 음악이 그 힘을 굉장히 크게 가져다 주니까 이 음악처럼 이렇게 항상 그 조금 이렇게 힘들 순간이거나 아니면은 조금 지치거나 할 때도
이 음악이 항상 그렇게 힘이 되면은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네. 이 음악을 들으면 늘 조금 지친 가을, 겨울쯤이라도 네. 다시 봄이 올 것 확 같다는 피어날 수 있게. 네, 네. 그런 기분이 많이 느껴집니다. 네, 가끔 신랑분이랑 다시 신혼이란 느낌으로 이 곡을 함께 또 들어보시는 건 어떨까 맞아요. 그것도 좋은 해요. 것 같아요. 네, 가끔 미워질 때 미워질 때 이렇게 하지 말라는 경고의 메시지를 한번 또 남겨보시는 건 어떠실까요? 신랑 너무 고맙고 사랑하고 항상 존경하는데 단지 이유는 그거 같아요. 우리 신랑 너무 100% 너무너무 다 잘하는 사람인데 가끔 말 안 예쁘게 할 때 그때 이제 조금 이제 저기지 어떤 실수를 하거나 나한테 뭐 어떤 잘못을 하는 것도 지금도 항상 고맙고 존경해. 그러니까 변함없이 영원히 사랑해 줬으면 좋겠고 내가 이제는 신혼 때보다 더 많이 사랑하고 영원히 언제나 옆에 있었으면 좋겠어. 감사해. 건강하게 오래 살자. 이걸 바꿔야 되겠어요. 다시 봄이 아니라 늘 봄인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좀 드는 것 그걸 간직하고 같습니다. 살고 싶어요. 평생. 네, 그런 사랑 가득한 마음으로 좋은 네. 곡을 소개해주신 오은영님께도 뜨거운 박수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I'll smile, I know what it takes to fool this town. I'll do it till the sun goes down and all through the night time. Oh yeah, I'll tell you what you wanna hear. Keep my sunglasses on while I shed a tear. It's never the right time. Yeah. I put my arm around so you how strong I am. I put my arm around, I'll show you that I am. I'm unstoppable. I'm a Porsche with no brakes. I'm invincible. Yeah, I win every single game. I'm so powerful. I don't need batteries to play. I'm so confident. Yeah, I'm unstoppable today. Unstoppable today. Unstoppable today. Unstoppable today. Yeah, I'm unstoppable today. Break down, only alone I will cry out now. You'll never see what's hiding out deep down. Yeah. I know I've heard that to let your feelings show is the only way to make friendships grow, but I'm too afraid now. Yeah. I put my arm around so you how strong I am. I put my arm around, I'll show you that I am. I'm unstoppable. I'm a Porsche with no brakes. I'm invincible. Yeah, I win every single game.
보통 노랫말을 통해서 나의 심리 상태를 대변해 주거나 의지를 표출하는 메시지들이 있을 때 공감이라는 걸 하는 것 같아요. 이 노래의 가사에 또 집중해서 저희가 한번 아주 짧게 들어보긴 했는데요. 이 곡을 소개해 주신 박선영 님을 모시고 우리 인사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박선영입니다. 저는 강남구에서 25년 이상 살다가 얼마 전에 시어른들 좀 몸이 좀 이제 힘드셔서 모시느라고 용인에 내려가서 이 강남구를 뜰 수 없어서 저희 아이를 낳고 키웠던 우리 이곳에서 좀 좋은 강좌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네. 가사에 집중해 보려고 했는데 팝이었어요. 그쵸? 근데 여러분들께서 아주 잘 집중해서 또 미리 올려드린 영상으로 보셨을 거예요. 박선영님의 마음을 담아낸 듯한 부분이 어느 부분인지 그 부분이라든지 이 곡에 대한 전체적인 소개를 해야겠다라고 생각하신 부분을 이야기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일단 가장 그 클라이막스에서 나는 멈추지 않을 거야. 나는 계속 갈 거야. 뭐 브레이크 없는 포르쉐처럼 나는 달릴 거야 할 때 첫 인상은 받았어요. 근데 첫 스타트부터 나중에 관심을 갖고 이 노래 가사를 찾아보니까 스마일 이렇게 웃는 거 이렇게 하는데 지금 제가 약간 최근 몇 년 전에 많이 다운됐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세 번째 스물을 이미 맞았는데 그래서 그 시점에 갑자기 어른들하고 평생 안 했던 어른들하고 생활을 합치면서 그러니까 80년 이상을 따로 살아오신 분하고 60년 가까이를 따로 살아온 내가 맞춰가는 조율 기간에 조금은 힘들었었는데 그때 이런 좋은 강좌에 제가 사실은 올해 이제 첫 번째가 아니라 몇 년 차인데 올 때마다 굉장히 기운을 받고 갔었어요. 굉장히 행복했었고요. 근데 최근에 이 노래를 발견을 했고 이 노래가 지금 올해 굉장히 어머님도 저한테 너무 잘해주시거든요. 많이 의지하시고. 그래서 이 노래를 아침에 제가 용인에서부터 차를 갖고 오는데 전에는 지하철로 오다가 요새는 좀 길이 좀 많이 막혀서 차를 갖고 오는데 그러니까 좀 교통 때문에 이 노래를 첫 곡으로 선택해서 들으면서 기운을 받아요. 뭐 오늘 하루가 굉장히 편안하게 그리고 활기차게 시작되니까 이제 내 인생에 다시 시작이다라는 생각이 좋았어요. 이 곡을 듣고 운전을 하면 길도 안 막힐 것 같아요. 다 뚫릴 것 같고. 그런 부분이 있네요. 그런 부분이 있어요. 이 노래가 딱 나오는 시점은 일단 막히기 전입니다. 집에서 나오는 시점이니까. 이제 이 곡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영상들을 가지고 좀 주로 이제 마블 영화들을 가지고 많이 이제 좀 편집을 해가지고 곡하고 같이 어울리게 올리고 이런 것들이 많은데 이게 또 저희가 피규어 뮤지엄에서 이렇게 소개를 하니까 저는 일부러 또 그렇게 그쵸? 영상을 네. 마블 영상이랑 뮤지엄에 가면은 마블 피규어가 엄청 많잖아요. 그 느낌하고도 굉장히 잘 어울리는 것 같고 이제 그 박사님 같은 경우에는 저희랑 같이 이제 랩도 했었고, 네, 같이 뮤직비디오 작업도 하고 그래가지고 더 이런 것들이 가사나 이런 메시지나 이런 것들을 재밌게 더 들으시는 것 같아서 또 좋은 부분들 잘 이렇게 얘기해 주신 것 같아요. 좋고요. 시아라는 이 뮤지션 같은 경우에 잠깐 이렇게 말씀드리면은 이 곡보다도 사실은 사람들이 샹들리에라는 곡으로 굉장히 유명하고 그 곡으로 사람들이 많이 기억을 하고 있어요. 스노우맨으로 처음 알았어요. 겨울에 표현이 너무 멋있는 크리스마스 캐롤이 아닌데 그 시즌을 너무 아름답게 제가 겨울생이라 굉장히 좋아했거든요. 친구들한테 소개해서도. 근데 나중에 이 노래조차 시아라고 하고 그리고 제가 유튜브를 찾아보다 보니까 많은 미국이나 외국의 그 노래 경연대회에 많은 싱어들이 이걸 시도를 하는데 제가 찾아본 여러 개가 상당수가 시아를 못 따라오더라고요. 이 시아 같은 뮤지션 같은 경우에는 이제 싱어송라이터인데 중간에 활동을 하다가 은퇴를 했었어요. 네, 은퇴를 했었다가 2014년에 다시 이제 컴백을 하면서 앨범을 발표를 했었는데 그때부터는 좀 뮤직비디오에 출연을 거의 안 해요. 그리고 얼굴을 가렸더라고요. 그 자기 이제 자신의 페르소나라고 하죠. 그러니까 뭐 무용수라던가 어떤 그런 뮤직비디오의 한 주인공을 등장시켜서 자기 페르소나로 이렇게 투영을 하는 그런 작업들로 디렉팅을 많이 하고 또 이제 그 뮤지션 같은 경우에는 작곡을 굉장히 많이 했어요. 그러니까 싱어송라이터이기도 한데 흔히 이제 많이 알고 있는 뭐 리안나나 비욘세 뭐 이런 아델 이런 뮤지션들의 작곡도 많이 참여를 했었는데 좀 재밌는 게
곡을 이제 이런 그 멜로디 라인이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독특해서 딱 이건 시아의 멜로디다라고 들리는 정도인데 모든 작곡을 할 때 작업을 1시간 이상 잘 안 쓴다고 해요. 오. 네, 그러니까 곡을 만약에 듣고 자기가 이렇게 흥얼거리고 만들어 놨으면 작업을 할 때는 한 1시간 이내에 뭐 짧게는 막 10몇 분 안에 멜로디를 탁 던져버리고 작곡을 그렇게 끝내는 그런 스타일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이런 여러 가지 이야기들 보면서 거의 천재인데요? 네, 그러니까 엄청난 천재. 왜냐면 그런 것들, 그런 인터뷰에 그런 얘기를 되게 많이 해요. 그러니까 작곡을 할 때는 논리적으로 접근을 하면 안 된다라고 생각을 해서 예, 바로바로 이렇게 즉흥적으로 그것들에 대해서 딱 캐치를 해내는 그런 스타일인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어떤 부분에서는 공감을 하기도 하고 보면서 대단하다고 느끼기도 하고 그래서 재밌는 뮤지션이라서 그러니까 좀 뮤지션의 뮤지션 같은 느낌이 좀 있어요. 네. 그래서 그 곡을 소개했을 때도 그 언스타퍼블 같은 경우에도 그런 이제 이미지나 그런 선율이나 이런 것들을 들을 때마다 뭔가 그 막힘없이 이렇게 쭉쭉 나가는 그런 것들을 아마 잘 담고 있었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박선영님을 생각하면 약간 이렇게 되게 자신감 넘치고 에너지가 되게 충만해요. 그리고 이 곡을 선택해서 이렇게 소개하실 때도 그런 느낌이 되게 많이 느껴지거든요. 그래서 이런 이미지는 보통 우리가 SNS를 이용할 때 프로필 사진으로 좀 많이 녹여 있는 것 같거든요. 선생님 혹시 죄송하지만 실례가 안 된다면 프로필 사진은 어떤 이미지로 되어 있는지 궁금해요. 어느 프로필을 말씀하시는지. 그러니까 카톡? 카톡은 최근에 바꿨어요. 그래서 그 작년에 친구들하고 아주 행복한 저녁 식사를 남편이 휴가 보내주고 어머님도 나갔다 와라. 그래서 호텔에서 이렇게 아주 행복하게 웃으면서 찍은 그 사진이었고요. 그리고 제가 이 채널별로 좀 다른가요? 네, 밴드에는 전에 여러 해 전에 저희에게 제가 그 그림책 저는 우리 이 프로그램에서 그림책 만들었던 걸 굉장히 가슴에 안고 진짜 박제화됐다고 하는 그 그림책은 정말 제 인생의 하나의 시작 또 하나의 시작이었다 싶었는데요. 그 형부를 모시고 같이 가족끼리 여행했던 라스베가스에서 스타벅스에서 폼 잡고 있는 사진을 하나 올렸고요. 그리고 또 이 노래를 알게 된 인스타그램에는 그러니까 제가 그 선글라스 끼고 우리 아들 그 군대 가기 전전날인가 식사하러 나가서 찍었던 그 순간의 사진을 약간 흑백으로 처리해서 올렸습니다. 다 스토리가 채널별로 다 이렇게 있는 네. 것 같아요. 그렇죠? 보통은 우리가 프로필 사진 하면 특히 엄마들의 프로필 사진에는 꽃이나 자연이나 이런 풍경들이 있는 경우가 되게 많잖아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생님께서 이야기하는 그 각각의 채널에 모두 다 주인공으로 본인이 등장하시는 것 같아요. 거기에서도 자신감이 굉장히 좀 느껴지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 이 곡을 그런 자신감으로 함께 좀 기운이 없거나 아니면 뭔가 망설이는 누군가에게 좀 이 곡과 함께 좋은 메시지를 남겨주신다면 어떨까요? 글쎄요, 이거는 사실은 저를 위한 곡이었어요. 그 선생님 말씀하신 대로, 부관장님 말씀하신 대로 과거에 제가 그러니까 요즘 글을 쓰면서 글을 좀 쓰고 있거든요. 이렇게 그냥 나의 작은 에세이들을 쓰고 있는데 처음 0세부터 20세는 그냥 주어진 시간,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 걸 배우는 시기라고 해서 그냥 그거는 첫 번째 스물이 안 들어가고 이제 20살이 돼서 내 인생 시작하는 그거를 첫 번째 스물이다. 그래서 20에서 40까지 얼마나 열심히 살았는가. 그리고 그 다음에 40에서 60까지 그러니까 많은 인생의 이제 또 하나의 내가 그동안 쌓아왔던 걸 갖고 내가 사회에 어떻게 그리고 가정에 어떻게 내 삶에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40에서 60 관계다라고 생각하고요. 60에서 그 이유가 지금 제게 주어진 세 번째 스물이라고 생각을 하면서 제가 이제 제 삶을 정리하면서 살아가요. 근데 보통 선생님 말씀하신 대로 처음에 20은 부모 잘 만나서 형제 잘 만나서 나름 열심히 살았고요. 그리고 20, 40을 조금 전에 말했듯이 주변의 친구들이 저를 돌아볼 때 하더라고요. 굉장히 에너지가 있었고 제가 갖고 있는 직업, 제가 선택한 결혼, 제가 뭐 하는 이런 모든 것들에 대한 나름의 신념감을 살았었어요. 그러다가 그 정말 순진하게 우리 박강하신 우리 어머님하고 저하고 이렇게 살면서 서로 조화를 맞추기 위해 살면서
내가 낮춰드리고 맞춰드리다 보니까 나를 잃는 순간까지 오는 순간이 있었는데 주변에 저희 친구들이 얘기하더라고요. 너를 잃지 않았으면 좋겠어. 너는 어떤 아이였어? 라는 얘기를 들으면서 나를 찾는 과정을. 그래서 그 도움이 지금 우리 이 피규어 뮤지엄 이 과정도 아까 전문 선생님들이 앞에서 여기에 와서 나를 찾고 싶어서 왔다는 말씀에 굉장히 공감해요. 저도 굉장히 도움이 되었고요. 이 외에 제가 다른 프로그램도 하면서 나를 찾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같이 자기를 찾아가는 사람들을 위해서 꼭 함께 하고 싶었어요. 아, 너무나 좋은 말씀입니다. 거기에 저희 뮤지엄이 참 저희는 여러 가지 많은 고민을 하면서 프로그램을 기획을 하기는 해요. 근데 뭔가 목표가 있기는 하지만 각각 개인들이 찾아가는 게 무엇이라도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목표를 늘 가지고 합니다. 근데 이런 말씀을 바로 한 가지만 더 얘기해도 될까요? 네네네. 왜냐하면 이 피규어 뮤지엄은 제가 이거 처음 열릴 때부터 이제 압구정에 살고 있었으니까 처음에 열었을 때는 저게 뭐지? 그때 당시도 어른이라는 말이 있었어요. 젊은 남자들이 성인 남자들이 취미였을까라고 생각하다가 저희 아이가 작은 아이가 남자아이였는데 처음에 학교 생활 조금 힘들어했어요. 친구들하고 사귈 때 조금 이제 체구도 학년의 또래에 비해서 좀 작았고 늦게 크는 아이였기 때문에 그리고 자기 생각에 좀 몰두하는 아이였기 때문에 힘이 없고 그럴 때 제가 마블 영화 같은 거라든가 왜냐면 글을 읽는 것보다는 남자아이들은 그런 거에도 좋아하니까 그걸 리드하고 뭐 하면서 그때 첫 아들을 데리고 손잡고 그 뮤지엄 갔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악인 줄 알았어요. 그러니까 첫째. 그래서 나중에 그래서 쭉 관람하고 그 이제 옛날 얘기죠. 그리고서 그 아이를 이제 뭐 하나 사들고 오면서 한 두어 번 더 갔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남자애니까 취미도 나중엔 건담물까지 한참 빠졌었어요. 근데 지금 그 아이가 성인이 되어서 자기 길을 막 찾아가는 모습을 보고 참 멋지다. 나 그래도 괜찮은 엄마였던 것 같아. 그러면서 지금 내가 내 인생 살아올 때 요 시기에 잠깐 힘들 때 나도 나를 찾기 위해서 그랬더니 거기서 또 피규어 뮤지엄 덕을 보는 것 같아요. 그게 참 감사해서. 참 그렇죠. 유아부터 성인까지 자기를 찾기 위해서는 어디로 와야 된다? 네, 뮤지엄 W로 좋지, 그렇게 됐습니다. 네, 잠깐의 PPL을 이렇게 좀 해주셔서 멋진 그 사람 살아가는 데 있어서 멈추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 그 에너지를 주는 곳은 맞습니다. 저도 과거에 내 상식에 의해서 이제 조금 한쪽 눈으로만 이렇게 흘려보던 그런 게 있었는데 그렇지 않더라고요. 삶이라는 게. 그런 많은 이야기를 담아낼 수 있는 곳에서 또 나중에 기회 되면 선생님의 또 다른 이야기를 또 듣고 감사합니다. 같이 우리가 성장해 나간다고 해야 될까요? 나를 찾아가면서 그렇게 나아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박서정 선생님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조금 전에 프로필 사진에 대해서 잠깐 이야기 나눴잖아요. 네. 근데 이제 한 방송에서 SG 워너비의 김진호 님이 왜 우리 엄마의 프로필 사진은 꽃밭일까라는 걸 생각하면서 이야기하셨던 게 좀 기억에 남아요. 그래서 어머님들이 꽃밭에서 사진을 찍는 이유가 꽃은 피고 벌들이 찾아오고 그 안에서 자기가 사랑했던 과거들 다시 피어날 수 있는 것 같은 그런 느낌들 때문일 거라고 이야기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굉장히 공감 가는 이야기였고요. 조금 전에 이제 박선영님께서 그런 당당함과 자신감을 담아서 프로필 사진을 담은 것도 굉장히 멋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들의 프로필 사진은 어떤가요? 자, SNS 프로필 사진은 그 사람의 성격이나 현재 심리 상태를 굉장히 많이 담아낸다고 하는데요. 좀 어떤지 불찬님께서 한번 소개를 해주시겠어요? 네, 이거를 좀 그 자료들을 봤는데 프로필 사진에도 이제 어느 정도 일정 부분에 심리가 작용을 한다고 그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프로필 사진으로 이렇게 10가지로 유형별로 심리가 나눠지는 것들을 이렇게 적어놓은 거를 가져왔는데요. 첫 번째로는 이제 셀카 사진을 올리시는 분들이 많이 있잖아요. 네네. 그런 분들은 이제 자기애가 강한 사람이라고 해서 그쵸. 이렇게 정면을 바라보면 바라볼수록 이렇게 자신을 어필하는 매력을 어필하는 그런 사교적인 모습을 가지고 있다고 하고 아니면은 좀 카메라를 응시를 안 하거나 다른 곳을 보거나 좀 풍경과 함께 찍은 이렇게 먼 사진이거나 이런 것들은 좀 다소 수줍거나 겸손하거나 그런 경우들이 있다고 이제 하고요. 또 두 번째로는 풍경만 이렇게 올려놓는 분들이 있잖아요. 좀 이렇게 뭐 경치 좋은 데나 맞아요, 어떤 맞아요. 것들이나 그런 데는 이제 자기 이렇게 속을 좀 드러내는 거를 꺼려하고 그지만은 이제 풍경에
자신의 마음을 좀 투영시킨다고 해야 되나? 그렇게 표현을 한다고들 해요. 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이제 풍경과 함께 찍은 사진을 이렇게 설정한 사람들도 비슷하게 그 본심을 좀 숨기고 싶어 한다고 하고, 또 이제 네 번째로 오면 가족이나 단체 사진의 경우는 좀 화합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좀 주도적으로 나서는 건 싫어하지만 분위기를 파악하는 능력이 뛰어난 편이라고 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요. 또 주변 그냥 어떤 사물을 찍은 사진이 있잖아요. 뭐 네네네. 어떤 딱 물체 하나가 보여지는 그런 사진들은 좀 차분하고 사려 깊은 그런 편이라고 하고, 또 여섯 번째로 보면 동물 사진, 또 이제 뭐 반려견이나 여러 가지 동물 사진들이 있잖아요. 그런 것들은 주변 분위기에 휩쓸리지 않고 자신의 이제 길을 가는 그런, 아니면은 그냥 그 동물이 단순히 좋아서. 네, 올리는 경우들도 있고요. 또 일곱 번째로 넘어가면 자신의 사진 대신에 어떤 특정한 유명인의 사진이나 어떤 다른 인물을 올려놓은 경우에는 좀 자신이 롤모델처럼 닮고 싶다거나 좀 아니면 그 사람하고 공감을 하고 있는 그런 심리일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또 그렇겠어요. 네, 여덟 번째로 넘어가서 보면은 캐릭터 사진. 이제 네, 뭔가 네, 그림이거나 이런 것들, 캐릭터들을 보면은 그런 거는 본인의 현실보다 좀 더 이제 상상이나 환상 그런 것들을 좋아하는 타입으로 이제 자기가 좋아하는 어떤 것에 굉장히 집중력을 네, 발휘하는 그런 것들이 있다고 하고요. 또 아홉 번째 보면은 프로필 사진을 이제 어떤 사람들이 그런 경우가 있어요. 시시각각 계속 변하는 사람. 네, 이 사람은 이제 절대 안 바뀌는데. 네, 열 때마다 항상 바뀌어 있고 그런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자신을 이제 표현하고자 하는 욕구가 강해서 항상 이것저것 그걸 보이려고 하는 그런 것이라고 하고요. 이제 마지막 열 번째로 보면은 아무것도 없는 사람들이 있어요. 뭘 맞아요. 굳이 올리기 싫어하는 분들. 그런 분들은 이제 자기가 어떤 것에 대해서 노출을 좀 많이 꺼려하거나 아니면 본인에 대한 좀 검열이나 그런 어떻게 보면 자제력일 수도 있죠. 네, 그런 것들이 있어서, 아니면은 네, 그런 경우도 있어요. 뭔가 프로필 사진을 가지고 있다가 갑자기 없애버리는 그런 경우에는 이제 좀 어떻게 보면 숨고 싶은 거죠. 네, 그러니까 좀 나 지금 아무것도 세상과의 단절. 뭔가 이야기하고 싶지도 단속받고 않고, 싶지 않아. 아무것도 하기 싫고 나 좀 내비대로 둬라. 약간 보통 그래서 저처럼 이제 그 또래들을 많이 보면은 제일 흔한 경우가 이별했을 때. 네. 맞아요. 이별했을 맞아요. 때 프로필이 없어져요. 그러면 이제 소주 한잔 네. 하자 이렇게 해야겠네요. 그렇죠. 그냥 그 메시지건 어느 건 다 없어지고 그냥 그 기본 이미지가 딱 올라와 있어요. 그러면은 무슨 일 있냐? 다들 이제 이렇게 안부는 물어보거든요. 꼭 한 번씩 물어보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네. 서로에게 프로필만으로도 서로에게 어떤 상태인지를 조금 점검해 그쵸. 볼 필요는 있지 않을까. 네, 요즘에 그래서 그런 이제 미디어나 이런 것도 보면은 프로필이 바뀌면 이제 그 흔히 쓰는 뭐 카톡 같은 경우에는 그 보시면은 프로필이 바뀌면 이렇게 그게 올라오기도 하더라고요. 맞아요, 그래서, 맞아요. 네. 업데이트가 계속돼요. 네, 보라는 식으로 이렇게 네, 이 사람이 지금 프로필이 바뀌었으니까 상태 확인해봐라. 점검. 네. 그러네요. 조금 전에 제가 잠깐 말씀드린 저는 지금까지 프로필 사진 한 번도 바꾼 적이 없거든요. 이건 어떤 심리인지 좀 궁금하기는 하네요. 여기 유형에는 나와 있지 그쵸. 않아서. 제가 굳이 보면은 그런 경우이지 않을까요? 좀 그런 거에 대해서 귀찮아하는 걸 수도 있고 네. 아니면 그러니까 네, 그냥 한번 정한 거를 굳이 막 바꾸는 그런 것보다는 뭔가 그 본인이 이제 그런 것들 있잖아요. 제가 이제 느끼기에는 본인이 가지고 있는 루틴이나 이런 것들이 뭔가 부서지는 거 별로 안 좋아하는 타입일 수도 있잖아요. 네, 부모님 그런 아닌데? 맞는 것 같아요. 맞는 것 네, 같아요. 그러니까 뭔가 내가 원래 이렇게 뭔가 배치를 해놓은 것들이 뭔가 바뀌는 거 싫어할 수도 있고, 네, 그렇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그러니까 어렴풋이 들여다보면 그럴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맞아요, 맞아요. 네, 그런 것도 있고 네, 세상에 할 일이 얼마나 많은데 이 사진을 또 고르려면 또 엄청난 에너지가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그래 귀찮은 것도 네. 있는 것 같습니다. 참 이게 일반화하게 수는 없지만 그쵸. 좀 재미로 이렇게 알아보면 네. 되게 재밌는 이야기지 않을까. 좀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심리랑 다르게 이런 일반화를 시키는 게 좀 불편하다. 불쾌하다. 나 이런 심리로 올린 게 아닌데 왜 나를 이런 유형으로 만들지? 이런 좀 불쾌함이 좀 느껴진다. 랄 때 어울리는 곡이 한 곡 있는 것 같습니다. 좀 틀어드릴게요.
이 곡을 선곡해주신 우리 이순희님을 모시고 한번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이순희라고 합니다. 지금 평생 교육 매니저 하고 있고요. 근데 제가 처음 여기를 오게 된 거는 와서 그냥 저는 좀 되게 내성적이고 좀 조용하고 그냥 혼자 있는 거 좋아하고 그냥 무조건 많이 배우는 거 좋아하고 그 자격증 따고 항상 그러고만 있었는데 여기 와서 굉장히 좀 다양하잖아요. 그리고 그 피규어를 보고 또 여기서 뭐 그림책을 만들고 이런 걸 하면서 지난 생각도 좀 많이 하게 돼. 그거 하나하나 보면서 뭐 그림책을 볼 때 피규어를 볼 때 그 피규어에 이제 뭐 아톰이라든가 뭐 그런 하나씩 보면서 그때 내가 이제 조립해주고 우리 아들은 사실은 그전 아들한테 생일 선물들이 보통 로봇을 갖다 주잖아요. 맞아요. 로봇 뭐 큰 것들 뭐 그걸 갖다 주면 우리 아들은 그런 거 싫어해갖고 그냥 인형 좋아하고 뭐 그런 거 피아노에 인형은 한뜩 쌓아놓고 항상 이게 있어야 돼. 그래서 제가 다 만들어줬어요. 큰 인형 같은 그 프라모델 네, 이런 그런 것들을 걸 다 제가 만들고 글라이더도 제가 다 만들어서 내고 밤새 그렇게 했었는데 여기 와서 그걸 보니까 그 생각이 더 많이 난 거야. 그래서 그거 많이 있는데 보러 갈래? 그러니까 관심 없어요. 이 음악을 들으면서 이 쇼팽도 되게 곡도 좋아하지만 쇼팽의 자체도 좋아하고 그 쇼팽이 되게 내성적이고 우울하고 그리고 뭐 진짜 가을밤 달빛이라고 표현을 하는 곡을 또 되게 좋아해서 내가 이제 뭐 이렇게 즉흥곡이라든가 야상곡 녹턴 같은 거 뭐 피아노 소나타 또 그런 거 되게 좋아해서 그쪽을 좀 많이 듣고 많이 좀 치는 편인데요. 지금 이 곡도 제가 많이 들으면서 그 중간부에 그게 되게 느리고 서정적인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들으면 마음이 되게 많이 아파. 그래서 많이 이제 슬프거나 그리고 또 기쁠 때도 그걸 보면 되게 빠져들어가고 너무 이쁜 거야 그게. 근데 그 앞부분은 되게 이제 빠르고 좀 화려해요. 근데 그럴 때는 좀 화가 나거나 그럴 때 그거를 들으면 그게 많이 풀려. 그래서 화가 나거나 즐겁고 뭐 슬프거나 이럴 때도 주로 많이 듣는 게 이거고 이제 진짜 많이 화가 날 때는 이제 뭐 베토벤의 운명을 듣는다든가 뭐 이런 열정을 듣는다 이런 걸 하는데 이거는 이제 전부 복합적으로 기복이 있게 네, 그렇죠. 예쁜 것도 있고 뭐 화난 것도 풀려주고 그래서 이걸 하면서 거기에 푹 빠져가지고 진짜 막 너무 아프기도 했다가 너무 기쁘기도 했다가 너무 예쁘기도 했다가 그래요. 그래서 이 곡이 되게 좋아하는 곡. 좀 특이하게 선생님 이 곡을 소개를 해주실 때 이제 밴드에 글을 남겨주실 때 도입부, 중간부부 이렇게 부분별로 나누어서 그 감정을 그대로 설명을 해주셨어요. 그렇죠? 그게 왜냐면 앞부분은 되게 빠르고 화려하고 네네네네. 그 중간 부분은 이제 서정적이거든요. 그리고 거기 그래서 딴 하고 할 때 거기 들어가면 그냥 푹 빠져요. 푹 빠져버리게 되는 거예요. 혹시 직접 연주도 하시나요? 네. 오. 그러니까 그거에 기분이 좀 막 그럴 때는 앞부분을 연주하고 화가 나고 그럴 때는 이제 너무 막 기쁘거나 막 슬프고 이럴 때 거기 이제 중간 부분을 치면서 그러면 거기에 빠져들면 이제 아무 생각도 없이 막 내가 그냥 환상에 빠지는 거야 거기에. 진짜 이 곡처럼 환상에 빠져가지고 거기에 빠져들면 근데 아무것도 들리지도 않고 보이지도 않아. 오, 그렇구나. 네, 다른 것보다 일단 피아노를 굉장히 잘 치신다. 라는 저 같은 경우 부정하지 않으시고 내가 좀 친다. 잘 치지는 않는데 좀 치기는 해요. 왜냐면 저는 그런 부분을 아는 게 저 같은 경우는 어릴 때 피아노로 음악을 시작을 했었는데 너무 이제 처음에는 피아노가 너무 치고 싶어가지고 한 6, 7년 정도 쳤었어요. 근데 사실은 이제 거의 뭐 쇼팽도 치고 여러 가지 치고 그렇게 오래 지냈는데 나중에 이제 뭐 거의 중학교 들어가고 이럴 때쯤에는 사실 이제 등한시 된 거죠. 그러다 보니까 뭐
귀찮기도 하고 이러다 보니까 안 치고 그렇게 또 세월을 지내다 보니까 이제 많이 굳어서 지금은 이제 뭐 작곡할 때 아니고선 피아노를 잘 못 치는데 이런 클래식 곡은 못 치는데 지금도 그거를 치신다는 거 보면은 되게 놀랍기도 하고 네. 그리고 쉬운 곡이 아니잖아요. 그쵸. 이게 좀 이 곡이 특이한 게 그 이제 부분별로 말씀하셨지만 첫음 있잖아요. 하고 이 치는 네, 솔인가요? 절대 음감인가? 솔 이렇게 치는데 그 이 연주자마다 이 첫 곡에 그냥 똑같잖아요. 그냥 건반 솔 하나 누르는데 샵 이거 옥타브. 아 그래요. 또 샵이에요. 샵은 솔을 이렇게 누르는데 이거 누가 연주하느냐에 따라서 이 첫 그 샵 솔 여기에 느낌이 굉장히 다르더라고요. 네, 왜냐면 그거를 그 이제 교수님마다 그 당 틀려가지고 그 곡을 갖다가 그 박자가 그 하는 게 다 틀려요. 그래서 맞아요. 이제 콩쿠르를 나가면 아 쟤는 누구 제자, 쟤는 누구 제자를 거기서 아는 거야. 그러니까는 예를 들어서 스타카토를 막 친다면 딱 치는 사람이 있고 그 약간 이렇게 치는 그게 다 틀리대. 그 음악 같은 경우에 이제 클래식 같은 경우가 그게 좀 들여다보면 디테일한 부분이 되게 많은데 이제 그 개개인의 캐릭터를 되게 많이 부여를 하게 돼요. 왜냐면 그 클래식 곡 같은 경우에는 이미 곡은 다 같은 곡이잖아요. 그러니까 뭐 기성가요들처럼 새로운 곡이 아니라 다 같은 곡인데 똑같은 곡을 연주자만 모두 다를 뿐이잖아요. 근데 그 연주자들의 색을 입히는 과정이 있기 때문에 그 연주 자체에서 뭐 예를 들어 말씀하신 것처럼 첫음을 누르는데도 이걸 세게 누르는지 살살 누르는지 뭐 느리게 누르는지 조금 천천히 누른다든지 감정이 있어요. 감정. 그거를 가지고 표현해서 보여주는 게 그 연주자들이 가지고 있는 몫이기 때문에 그 이제 저나 뭐 어떤 대중 가수들하고는 결이 또 다른 부분인 것 같아요. 그 오롯이 그 연주 하나로만 감정이나 모든 걸 다 들려줘야 되기 때문에 그 디테일에서 많은 게 표현되지 않나 네,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편곡하는 것 좀 약간 이제 그쵸. 그거 정도는 아니지만 네. 그 같은 곡을 갖고도 자꾸 저기들 가수들마다 지휘자 따라도 다르고. 그러겠어요. 그래서 저기가 다 그쵸. 틀린 거예요. 네. 그러니까 그 곡을 콩쿠르 나가면 뭐 누구 이제 나올 때 보면은 그 색깔이 있다는 게 그거를 이렇게 이야기를 듣고 보니까 진짜 선생님이 연주하는 곡이 더 궁금해져요. 한 번쯤은 올려주시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네. 뭐, 이렇게 그 밴드를 통해서라든지. 네네네. 네. 한번 기다려보도록 할게요. 요즘에. 그럼 선생님 조금씩 화나게 만들어야 되겠네. 그렇게 하면 곡이 한번 좀 좋은 기회가 될 거예요. 저희한테도 좋은 기회가 될 것 같아요. 네. 다른 거로 가고 있어요. 살림발 가고 있어요. 선생님 되게 도전하는 걸 되게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시작은 솔직히 이제 제가 뵀을 때는 시작할 때는 굉장히 두려움이 있으세요. 그러니까 근데 변화를 싫어하니까 뭐를 바뀔 때는 엄청 고민하고 맞아요. 뭐하고 뭐를 새로 바뀌면은 그걸 너무 어려워하는 거야. 맞아요, 근데 맞아요. 한번 시작을 하면 이제 거기에 푹 빠져버리니까 이제 그 다음엔 이제 그것만 하고 앉았으니까 가능하면 이제는 뭐를 손을 안 대려고 하는데 또 칼림바를 또 해니까 거기에 빠져갖고 이제 1급까지 또 자격증 따고 요새 또 시작한 지 얼마 안 되시지 않으셨어요? 매듭 시작을 했는데 요새 그거에 또 빠지고 있어. 참 시작이라는 것도 어렵고 끝맺음이라는 것도 어려운데 선생님이 시작을 일단 어렵게 생각하시지만 그 시작을 일단 해 나가면 그러니까 올라가는 걸 못하는 거야. 진짜 피아노를 치도 거기 책상에 의자에 앉지를 못해. 근데 앉으면 뭐 몇 시간은 그냥 안 내려오고 좀 그런 스타일. 그러니까 뭐에 빠져갖고 그러니까 쓰고 뭐하고 이런 거보다는 이제 하나에 하면 그러니까 이렇게 누가 볼 땐 되게 이제 좀 쌀쌀하고 딱딱하고 딱 끊어버리고 그런 스타일이니까. 선생님 되게 감성적이세요. 이렇게 이제 음악 하나에도 심취해서 이렇게 표현을 하시는 것처럼 본인은 딱딱하다고 이렇게 표현하시지만 그건 약간 말투? 이렇게 음악을 하듯이 딱딱 이런 때문에 그렇지 선생님 되게 따뜻하신 분이라 그렇게 생각하실 분들은 별로 없으실 것 같기는 하거든요. 막 겉은 되게 강한데 열이 마음은 맞아요. 굉장히 여리세요.
근데 되게 어떤 부분에서는 귀감이 많이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요즘에 이제 뭐 요즘 사람들의 현대인들 기준으로 보면은 뭔가에 대해서 좀 예전보다는 쉽게 포기하는 경향이 많잖아요. 그쵸, 끝까지를 요즘에는. 못 네. 가죠. 근데 이제 이수님 얘기 들어보면은 뭔가 잡았을 때 난 이거 한번 시작하면 끝장을 본다라는 이런 부분들 보면은 요즘에 이제 살아가는 사람들도 그런 어느 정도 내가 뭔가를 하기로 맘먹었으면은 좀 저 정도의 근성은 있어야 되지 않나. 맞아요. 네, 그런 귀감이 많이 되는 부분인 것 같아요. 근데 요새 그렇게 얘기를 하면 잔소리 한다. 아니죠. 꼰대 같아지는 것 같아서. 그래서 이제 나는 이제 그런 거 하고 뭐 이거 해라 그런지 그런 식으로 얘기하면 그러니까 젊은 요즘 MZ 세대들은 그런 싫어해요. 근데 대신에 행동으로 보여주시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래서 그거를 그냥 주로. 그래서 소통이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일단은 저도 이제 MG하고는 안 맞더라고요. 근데 다르다는 건 알겠어요. 근데 다르다는 걸 서로 인정을 하면 받아들일 수 있는 부분, 그리고 이제 소통할 수 있는 그 틈이 생기면 그래도 진심은 언제나 통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게 약간 잔소리 같지만 자기가 어느 특정한 상황이 됐을 때 이런 이야기가 그래서 이런 거구나 라고 본인이 스스로 깨달지 않을까. 그러면 어른으로서 할 역할은 끊임없이 받아들일 때 그걸 소화해낼 수 있을 때 소화해라 라고 하고 미리 처방전은 계속 주는 거예요. 그건 선생님 계속 해주셔도 되는 역할이지 않을까. 저는 개인적으로 여기서 이제 프로그램 같이 하면서도 많이 이제 선생님들 많이 뵙고 이렇게 좀 제가 이제 랩을 알려드리고 이랬을 때도 좀 어떤 세대에 관한 그런 거를 많이 이제 좀 허물었잖아요. 근데 저는 그런 생각을 많이 했어요. 그러니까 그런 세대를 구분짓는 것들이 항상 이제 매번 나오는 이야기들인데 사실 선생님들도 어린 시절에는 그 당시엔 항상 손가락질 받던 그 그룹이었어요. 그렇죠? 근데 지금의 세대들을 가지고 또 이렇게 묶어서 서로 이렇게 분리를 하는 거는 사실 크게 저는 이제 바람직하지 않죠. 좋은 건 아니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저는 그래서 제가 이제 랩에 관해서 강의를 할 때도 그랬지만 그런 나이로 이제 선생님들이 다 태도가 그랬거든요. 내가 할 수 있을까요? 왜요? 네. 그런 부분도. 네. 그렇게 생각하시면 그런 소통이나 이런 것들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해요. 네. 그러니까 지금이 지나면 지금 어린 친구들도 또 지금처럼 선생님들처럼 네. 어머니 아버지가 될 거고 네. 그렇게 되면은 또 그 아래에서 또 같은 세대가 반복이 될 테니까 네. 그런 거에 대해서 너무 이제 뭐 잔소리라고 생각하기보다 네. 내가 이거를 어떻게 소통을 해볼까? 네. 그렇게 하면서 이러면 되지 않을까 싶어요. 좀 잔소리다라는 생각이 들 때 이 쇼팽의 즉흥환상곡은 잔소리한다. 샵소를 들으면서 또 그 잔소리를 또 이겨내 나가고 또 그게 나한테 와닿는 즐거운 이야기다라고 할 때 중반부에 그 또 평온해진 그 음악에 또 심취해서 함께 들으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까지 또 좋은 음악을 소개해 주신 우리 이순희님과는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짧은 하루에 몇 번씩 같은 자리를 맴돌다 때론 어려운 시련에 나의 갈 곳을 잃어가고 내가 꿈꾸던 사랑도 언제나 같은 자리야 시계추처럼 흔들린 나의 어릴 적 소망들도 그렇게 돌아보지만 여기서 끝낼 수는 없잖아 나에겐 가고 싶은 길이 있어 너무 힘들고 외로워도 그건 연습일 뿐이야
우리는 때때로 자신의 감정을 잘 모르거나 또는 모른 척 하기도 하곤 합니다. 아무 일 없는 척 스스로의 감정을 숨기고 남을 의식해서 드러내기를 싫어하기도 하죠. 그런데 자신의 감정을 잘 들여다보고 이걸 이 노래로 극복하셨다는 사연을 우리 남영순님을 모시고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소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지금까지 평범하게 살아온 시니어 남영순입니다. 네, 선생님 이 곡을 어떻게 추천하게 되셨는지 한번 이야기 좀 들어볼까요? 네, 제가 평범하게 별일 없이 살고 있었는데 코로나가 왔잖아요. 3년 네. 전에. 그러니까 제가 코로나 와서 이렇게 이 모든 게 다 막혀, 온 세계가 다 막혀 있었잖아요. 근데 제가 기르던 반려견이 있었어요. 늘 얘기했지만 그 반려견이 아팠었어요. 아픈데 제가 간호하면서 그 시간을 함께 했는데 보내게 됐어요. 보내게 되고 나니까 제 마음이 얘를 이제 기르다가 보내고 나면 여행을 떠나야지 이 생각을 홀가분하게 그래야겠다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실제로는 현실은 막혀 있고 아무데도 갈 데도 없고 사람들하고 대화조차도 할 수 없고 밥도 같이 먹을 수 없고 그러니까 나 혼자 있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자꾸 생각나는 거는 내가 못 해준 거 아파서 보냈을 때 못 해준 게 마음이 아프고 그리고 또 그러니까 불안하고 우울하고 그런 상태에 제가 병원에 갈 일이 있었어요. 가서 보니까 혈압이 막 200 이상으로 막 올라가는 거예요. 근데 그게 좀 있으면 마음이 안정되면 괜찮겠지 이랬는데 사회가 그렇지 않으니까 혈압이 널뛰기를 하는 거예요. 막 올라갔다 내려갔다 심하게. 네, 아주 심하게. 근데 그게 더 위험하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근데 저희 부모님이 그렇게 해서 돌아가신 분이 계셔요. 어머니가. 그러니까 제 마음에 그 불안이 있었어요. 이 마음이 두근두근 이렇게 혈압에 손을 넣어서 보면 혈압이 올라가는 걸 보면요. 공포가 와요. 그러니까 공황장애 비슷한 건가 봐요. 그러니까 마음에는 그 코코 우리 사랑하는 반려견 나랑 거의 10몇 년을 같이 있었던 그 아이가 간 게 가슴이 아픈 데다가 혈압은 막 이렇게 그 코로나로 사람들이 죽어가고 이런 것 때문인지 모르겠는데 병원에 갔을 때 그렇게 한번 그걸 공포를 보고 나니까 혈압기에 손을 넣을 수가 없어요. 병원에 가면 그렇게 되다 보니까 그 뇌의 피로가 있잖아요. 스트레스를 계속 받다 보니까 제 체력이 스트레스로 인해서 다 떨어지고 번아웃 상태가 됐어요. 기력이 전혀 없었어요. 그래서 거의 누워 지내다시피 하고 그러니까 마음은 더 우울하고 근데 저는 작년에 여기 프로그램은 좀 많이 참석하기는 해서 행복했었어요. 그런데 작년에 블루찬 선생님이 랩을 한다고 그렇게 문자가 와서 글쎄 내가 할 수 있을까? 그런데 저는 피겨 뮤지엄을 참 좋아했었어요. 제가 지나와서 보니까 참 좋았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엔 정말 할까? 하고 생각해보니까 나하고는 정말로 가깝지를 않았어요. 그래서 감히 내가 어떻게 랩을 할 수 있어? 그리고 난 기력도 없어. 누워있고. 그때 보셨죠? 거의 그쵸. 그냥 뼈만 앙상하게 말라셔가지고. 일단 마르니까 기력이 없으니까 더 불안하고 가슴은 늘 있잖아요. 두근두근 이렇게 했었어요. 그래서 불안증에서 해결할 길 혹시 그래 여기 가보자. 그래서 제가 랩을 했었어요. 했는데 그때부터 그 랩 가사를 쓰면서요. 할 때는 참 자신이 없었지만 가사를 쓰면서 와 내가 내 스스로에게 위로하는 가사를 썼어요. 잠에서 눈을 뜨니 세상은 내게 선물 감사해. 내가 오늘 호흡할 수 있는 게 너무 감사했어요. 그 글을 쓰면서 정말 저는 노래는 참 못해요. 진짜 아시죠? 그러는데 네. 음정 박자 이런 거 잘 못하는데도 불구하고 랩에 도전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때 반려견 이야기도 이야기도. 거기에 담아서 코코 이야기도 코코 써주시고 얘기도 하고 그렇게 했는데 하다 보니까 뭐 제가 그 생각이 들었어요. 남을 의식하지 말자. 내가 살아야 해. 내가 회복되려면 이 랩을 했어요. 해서 그거를 이제 지금 이런 기간에 또 작년에도 제가 계속 회복이 빨리 안 되더라고요. 이게 쉽게 낫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제가 시간만 나면 누워 있으면서 피겨 뮤지엄을 제가 했던 것도 보고 그 프로를 보는 과정에서
보니까 있잖아요. 그 옛날에 제가 어릴 적에 들었던 황규영 씨 있잖아요. 나는 문제 없어. 넘어지진 않을 거야. 이거를 하는 프로그램이 있었어요. 젊은 사람들이 하는데 너무 예쁘게 잘하는 거예요. 그걸 누워서 보다가 뻘떡 일어났어요. 맞아. 저는 있잖아요. 이 길을 걸어가면 넘어질 것 같았어요. 다리가 문어다리처럼. 기력이 그렇게 없었어요. 병원에 다니고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잘 회복이 안 됐어요. 아마 그런 스트레스로 인한 것 같아 보였어요. 제 생각에도. 근데 이래저래 뭐 다 해도 잘 안 됐는데 어머 그걸 딱 여기서 이 곡을. 네 보니까 막 이것까지 율동까지 하면서 하는데 저도 막 일어나서 저도 모르게요. 누워있고 기력이 없고 맨날 이랬는데 일어나서 막 이렇게 하게 됐어요. 그러니까 하고 싶다. 뭔가 의욕이 생기네요. 에너지가 생기는 거기서. 전혀 의욕이 없었거든요. 아무것도 안 하고 싶지 않고 그냥 이러다 죽겠구나. 죽으면 죽는 거지 뭐. 이 생각까지 갔었거든요. 갔는데 그 프로가 너무 좋아서 그 다음부터 있잖아요. 제가 양재천 나갔어요. 가끔씩 나갔지만 그렇게 줄기차게 나가진 않아요. 그걸 이제 이거 꼽고 틀고 혼자 남은 뭐라든지 말든지 상관없어요. 넘어지진 않을 거야. 이제 박자 이거 무시하고요. 않을 거야. 나는 문제 없어. 막 이러면서 다녔어요. 문제 없어. 이러면서 다녔어요. 제가 그렇게 흥얼흥얼거리니까 조금씩 제가 에너지가 생기더라고요. 그리고 주변 사람들한테 같이 이렇게 이제 조금씩 풀렸잖아요. 코로나 풀려서 사람들 만나고 이렇게 할 때 그 사람들이 되게 오래 알고 있을 때 오래 하는 사람 참 많았어요. 맞아. 그럴 때 내가 넘어지진 않을 거야. 문제 없어. 걱정하지 마. 막 이러면서 이걸 틀어주고 같이 부르자고 하니까 다들 좋아해요. 누가 이렇게 조회수를 많이 올려주시나 했더니 저예요. 그리고 이제 그런 부분인 것 같아요. 남영수님 같은 경우에도 그 이제 굉장히 뭐 무기력한 그런 상황을 겪었잖아요. 근데 저는 이제 한편으로는 저랑 같이 랩을 할 때도 그게 이제 도움이 됐다 그러는 것도 너무 고마운 이야기이기도 하고. 그런데 그런 거를 겪고 나서 이제 그 나는 문제 없어라는 곡을 들으면서 이렇게 많이 회복을 하신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 사람들한테도 그걸 알려줄 수 있게 된 것 같아요. 네, 나도 무기력했다가 이렇게 그러니까 풀리고 이제 회복을 했으니까 사람들이 우울하거나 이럴 때도 이렇게 얘기를 해주면서 긍정적으로 변화가 생기신 거잖아요. 뭐 병원에서도 치료가 되지 않았던 게 어떻게 이게 참 음악이 갖는 힘이구나. 저도 그렇죠. 하고 싶었어요. 음악은 정말 있잖아요. 가슴 아픈 것도 다 해결해 줄 수 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치유가 되는 것 같았어요. 진짜 혼자서 있잖아요. 남이 아무도 안 보는 집에서 제가 막 혼자서 막 이렇게 했거든요. 그런데 역시 밝은 음악을 들으면서 잔잔한 음악 비 오는 날 이렇게 들어도 좋겠지만 그건 또 기분이 그럴 때 듣는 거지만 이게 있잖아요. 너무 나한테 에너지를 줬어요. 그리고 제가 쓴 랩 가사도 너무 힘이 됐고요. 그래서 이번에도 꼭 가서 이 말씀을 드려야지. 우리 김혜숙 관장님한테 꼭 이 말씀을 드리고 브루찬 선생님한테 감사하다는 말을 전해야겠다. 전 그러고 왔거든요. 깜짝 놀라셨죠? 근데 네. 오신다는 사실을 안 해드렸어요. 정말 감사합니다. 네. 제 1.3으로 돌아왔어요. 네. 100%는 아니지만 1.3으로 그렇죠. 돌아왔고요. 다른 사람한테 말해줄 수 있어서 그게 저는 너무 좋고요. 전 너무 평범하게 살아온 그 시니어잖아요. 그런데 지금 이렇게 다른 사람들한테 힘들어할 때 음악을 불러봐. 근데 그런 음악 듣지 마. 더 아파. 그냥 단순하면서 아주 신나는 거. 그래서 저는 가끔 이거만 해요. 이 세상에는 내가 있고 나를 사랑해주는 뭐 그런 그 사람들하고 함께 걸어가고 싶어. 맞아요. 예, 남은 인생 그러니까 거기다가 제가 이렇게 붙였어요. 남은 생을 함께 할 거야. 다른 사람들하고 사랑하는 사람들하고 함께 걸어갈 거야. 이 얘기를 하면서 제 자신한테 했더니 다른 사람한테도 말할 수 있게 됐어요. 근데 저는 의외로 저는 그런 걸로 다른 말로 저는 재밌는 얘기로 사람들 즐겁게 참 많이 했어요. 약간 그랬는데 이런 음악으로도 다른 사람을 눈이 반짝거리게 그래 그리고 같이 노래를 부르고요. 같이 막 몸도 움직이고 이러는 거 보니까 역시 음악의 힘은
대단하구나. 그런 부분이 있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음악 같은 경우에 보면은 그 코로나 시즌에 이제 그 무기력하고 그러실 때 이제 막 여행도 가려고 했는데 못 가게 되고 여러 가지 있었잖아요. 네. 근데 어떻게 보면 음악이라는 게 하나 줄 수 있는 그런 부분 중에 하나가 그 음악을 듣는 순간에 어떤 그 음악이 가지고 있는 공간으로 데려가 버리잖아요. 네, 그러니까 순간이동. 그렇죠. 어떻게 보면은 그 음악이 남영수님한테 여행을 드린 걸 수도 있는 거죠. 좋은 표현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곡을 들을 때마다 그 이제 음악 안으로 어떻게 보면 그 여행을 항상 떠나실 수 있는 그런 어떻게 보면 마음을 그렇게 보낼 수 있는 그런 시간을 들여서 그게 많이 이제 도움이 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서 저는 이제 저도 계속적으로 이제 노력하고 이제 하는 음악을 하는 입장에서 궁극적인 목표가 그런 것들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이 사람한테 음악으로서 줄 수 있는 것. 그러니까 내가 이 음악으로 이 사람들을 초대하고 싶은 거. 네, 그런 마인드거든요. 그래서 그런 게 잘 어떻게 보면 매치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네. 참 끝이 보이지 않는 터널이 있잖아요. 그쵸. 근데 언젠가는 끝이 있고 그 아주 미세한 빛이 이렇게 새어 나오잖아요. 그 빛 같은 게 지금 선생님께서 이야기하신 그런 음악이지 않을까. 그리고 앞으로 그런 음악을 또 들려주실 블루차님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도 선생님 이렇게 밝고 좋은 에너지 그리고 뮤지엄에서 저희 소개해드린 이 음악을 정말 이렇게까지 활용을 진짜 그렇게 누군가에게 닿기를 바랬어요. 그 음악 뮤직비디오를 준비할 때 그리고 원곡이 아니라 그 조은쌤님이라고 하는 이제 또 새로운 도전을 하셔서 뮤지컬 배우가 되신 분이었어요. 그래서 그런 게 누군가에게는 닿았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는데 너무 이렇게 잘 닿은 것 같아서 선생님의 말씀에 오히려 저도 많은 위로가 됐고 감사했습니다. 저도 비슷한 것 같았어요. 처음에 이제 피규미즘하고 제가 이제 랩을 만들고 이제 시니어 랩 강의를 하게 된다라고 했을 때 제가 부모님도 말씀드렸던 부분 중에 하나인데 이걸로 누군가한테는 좋은 시간이 됐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선물처럼. 그러니까 그게 이렇게 잘 그냥 이렇게 의무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정말 여기에 뭔가 그 계기가 되거나 좋은 감정들이 담기거나 감정을 쏟아내거나 이런 좀 좋은 시간이 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그 부분이 여기 이제 지금 저랑 같이 하신 분들은 다 그런 걸 느끼고 있는 것 같아서 저는 사실 음악하고 그런 것들 할 때 제일 뿌듯한 순간 중에 하나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제가 오히려 감사하다는 말을 전해드리고 싶어요. 네. 우리 모두 감사의 인사를 나누면서 피규어 뮤지엄에게 감사해요. 정말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불러주세요. 네, 저희가 늘 새로운 프로그램으로 또 많은 분들께 그런 에너지가 닿을 수 있도록 앞으로도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한마디 한다면 저희 피규어 뮤지엄이 인터넷에 올라가 있잖아요. 네네네. 유튜브에 올라가 있는데 그걸 보시는 분들이 좀 보신다고 생각하면 좀 쑥스러워요. 저 같은 경우는 좀 잘하지 않았다는 생각이 드니까 쑥스럽고 그때 힘들 때 했기 때문에 집중도 안 되고 그런데도 그걸 해낼 수 있었는 거는 선생님들의 도움이었거든요. 근데 보시는 분들이 그런 걸 좀 감안해 주시면서 봐주셨으면. 당연히 너무너무 선생님의 그런 상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화면에는 크게 노출되지는 않았어요. 오히려 선생님 그걸 극복하려고 하는 좋은 에너지가 많이 나왔기 때문에 많이 걱정 없이 사랑의 응원의 눈빛으로 많은 분들이 그렇게 보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도 저희와 함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여기에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저희가 소리 음악으로 이야기를 함께 나눠봤습니다. 함께한 지금이 언젠가 어느 순간 떠올려 보면 인생의 봄이었구나. 누군가에겐 또 초여름이었구나. 이런 추억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피규어뮤지엄 W는 언제나 여러분들이 편히 쉬고 놀 수 있는 놀이터이자 추억이고 위로받으며 기댈 수 있는 곳이 되어드리고 싶습니다. 앞으로도 강남 어린이 실내 놀이터에서 함께 잘 놀아서 마무리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곡 들려드리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당신의 오늘 하루가 힘들진 않았나요?
혹시 힘들었나요? 난 그저 그냥 버틸만 했어요. 솔직히 내 생각보다 세상은 독해요. 솔직히 난 생각보다 강하진 못해요. 하지만 힘들다고 허리광 부릴 순 없어요. 버틸 거야, 견딜 거야, 괜찮을 거야. 하지만 버틴다고 계속 버텨지진 않네요. 그래요, 나 기댈 곳이 필요해요. 나의 기댈 곳이 돼줘요.